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평등을 위해 싸웠던 아주 중요한 투쟁이죠. 근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놀라운 통찰을 주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이 딱 박혀서 이제부터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 그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차별은 그대로라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법은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대로일 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갈등이 시작된 곳이죠. 바로 조선시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계급사회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사회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크게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양민과 천민이죠. 물론 양민 안에도 지배층인 양반부터 우리 같은 평범한 상민까지 계층이 쭉 있었지만 천민의 세계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천민이라도 그 안에서 처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리고 그 천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백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단지 대대로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존재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만 했어요. 이 차별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이들의 일상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선 백정들은 따로 격리된 마을에서만 살아야 했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한테까지 반말을 들어야 했고요. 당연히 좋은 집, 좋은 옷은 꿈도 못 꿨죠. 근데 진짜 잔인했던 건 바로 배움의 기회까지 완벽하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난의 문제가 아니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 자체를 완전히 빼앗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드디어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법적으로 신분제가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을까요? 글쎄요. 안타깝게도 이건 진짜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저 종이 위에 적힌 자유일 뿐이었죠.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요, 그 간극이 얼마나 컸는지 딱 보입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법적인 신분제는 분명히 폐지됐어요. 하지만 사람들 생각이 바뀌는 데는 무려 30년 가까운 세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변화는 그냥 저절로 찾아온 게 아니었던 거죠. 새로운 투쟁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법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나 멀었던 겁니다. 근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 식민당국이요, 소가죽을 독점하려고 백정들이 차별받는 이 낡은 구조를 오히려 이용한 거예요. 왜냐? 그들을 도축업에 계속 묶어둬야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었거든요. 이건 해방은커녕 오히려 더 철저하게 억압을 한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억압이 깊어지면 저항의 불씨도 타오르는 법이잖아요. 마침내 이 깊고 긴 어둠 속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바로 평등의 저울을 맞추기 위한 투쟁이었죠. 그 이름은 바로 형평사였습니다. 이름 뜻이 정말 멋있어요.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름 하나에 그들의 목표와 열망이 얼마나 강하게 담겨 있는지 바로 느껴지시죠? 공정함 그리고 균형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요구가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거, 그냥 일상 속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관공서나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 받지 않는 것, 남들처럼 식당에 들어가서 편하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당연한 권리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형평운동이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백정들만의 목소리에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침은요, 당시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던 더 큰 권리를 향한 열망과 딱 맞닿아 있었던 거죠. 모든 위대한 시작이 그렇듯 처음은 아주 작았습니다. 경남 진주에 모인 사람 단 80여 명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작은 모임이 정말 거대한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미약했을지 몰라도 그 성장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형평운동의 불길은요, 그야말로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갔어요. 그냥 모이기만 한 게 아니라 청년회도 만들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 학우회까지 조직하면서 거대한 전국 조직으로 커나갔던 거죠. 그리고요, 형평운동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3.1운동 이후에 사회 곳곳에서 어떤 각성이 일어나던 시기였거든요. 비슷한 때에 소작농들은 지주한테 맞서 싸우고 있었고 여성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죠.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운동이 성공적으로 커져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갈등이 생겨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져요. 바로 다른 평민들이 이 형평운동에 반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바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평민들이 장터에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백정들이 평등을 외치면서 그 시장에 같이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으러 온 새로운 경쟁자로 보였던 거죠. 그 경제적인 공포심이 결국 끔찍한 적대감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갈등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더 큰 의미, 그 쓰라린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갈등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정말 뼈 아픈 진실 하나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바로 생존이라는 위협 앞에서 한 사회적 약자의 분노가 어떻게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향한 증오와 멸시로 변질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어쩌면 이게 이 투쟁이 남긴 가장 쓰라리고 아픈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약자들끼리 싸우게 둘 게 아니라 이들이 서로 경쟁하는 대신 함께 손잡고 연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분노가 서로를 향한 혐오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오래전 투쟁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움직임이 어떻게 하면 서로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는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번쯤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